권력을 선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번 관광객 1천만 시대를 힘있는 여당 중진위원이 필요하다. 1분 사이에 공약이 이행되지 않은 건데 쪽으로 여쭤보면요. 남원의 크고 작은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남원 작은변화 포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의 소신과 공약을 들어볼 기회가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본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원과 우리나라를 위해 어떤 분이 남원을 대표한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하는지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남원 작은변화 포럼에서는 사전에 정책과 비전에 대한 질문지를 드렸습니다. 남원시의 현황과 국정 전반에 관한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보내주신 답변서 중에서 몇 가지를 선정해 패널로 참여하신 두 분이 묻고 후보자가 답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모두 발언 5분과 질문 7개, 공통 질문 7개, 개별 질문 3개를 질문당 4분 이내로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이용호 후보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패널로 남원 작은변화 포럼에서 두 분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이용호 후보님의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5분 이내로 비전과 소신을 위주로 네.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제대로 된 인물, 일 잘하는 사람 이용호입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정말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하루, 1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 인생에서 지난 4년은 가장 치열했던 순간순간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제가 2016년 국회의원이 될 때 남원시 예산이 5,25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0년 예산은 8,007억 원입니다. 지난 4년 동안 무려 3천억 가까이가 늘어났습니다. 이 3천억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수치 속에 사실은 함축적으로 남원의 4년의 변화가 저는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했다는 뜻은 아니고 남원 시민과 남원시와 저도 좀 힘을 합쳤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제 땀과 열정도 들어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저는 체면 따위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야에 상관없이 합심을 했고 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때로는 이 국회 맨바닥에서 1인 시위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과정은 잘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는 남원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시작한 일만 해도 마무리를 지어야 할 일들이 여럿 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새롭게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도 많습니다. 우선 남원의 가장 큰 현안은 역시 국립공공의대 유치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적 소유권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대표기구에 이 정원을 활용해서 공공의대를 만들자라고 제가 제일 먼저 제안을 했고 거기에 정부 여당이 화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게 제대로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통과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시위하고 또 다른 의원들과 성명도 발표하고 또 여야 대표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심지어 반대하는 미래통합당의 최고위원장, 최고위원회 회의장 앞에 가서 피켓 시위도 했습니다. 그런데 법은 안타깝게 통과가 안 됐습니다만 저는 최근에 예결위 질문을 통해서 5월 국회에서 처리하자 이렇게 정세균 총리께 제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4.15 총선이 지나면 5월 달에 국회가 한 번 더 열립니다. 그때 정부와 모든 국회의원이 합해서 이거 처리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정부도 화답을 했습니다. 또 다행인 것은 그동안 보건복지위에 극렬 반대하는 소위 위원 2명이 계신데요. 그 두 분이 공천해서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분이 좀 생각을 바꾸시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공공의대를 관심이 많고 협력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합심해서 5월에 통과를 시킵시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남원 관광객 1천만 시대를 개막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를 도입하고 국악 상설 공연장을 건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 문화 도시로서 교룡산성을 국가지정 사적지로 지정, 복원하는 한편 구 남원역 부지의 남원성도 복원하고 만인의총 유적을 종합 정비하겠습니다. 또 운봉 일대의 산재해 있는 가야 유적 복원도 하고 발굴도 하고 또한 이것을 연구하기 위한 중요합니다. 역사 연구소도 설립하겠습니다. 또 하나 역사문화체험 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전주와 남원, 여수를 잇는 전라선 KTX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남원 관광객 1천만 시대의 교두보를 마련하겠습니다. 지난 3월 18일에는 남원시가 열심히 노력하고 저도 정말로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남원 관광지 리플러스 사업, 이게 5년 동안 100억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선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남원 1천만 관광객 시대가 더욱 앞당겨지리라고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도로망도 정비하겠습니다. 새만금에서 순창, 이미실, 남원을 거쳐오는 도로, 이게 예산이 한 5천억 됩니다. 이거 5개년 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과 운봉의 연재가 위험합니다. 여기 대강과 대산, 주천과 고기, 인월과 아영 구간을 개량하겠습니다. 일 잘하는 의원, 이용호 의원 기대해 주십시오. 잘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모두 발언의 내용들이 또 질문에서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좀 아쉬웠다면 질문에서 또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민이 묻고 후보자가 답하다 국회의원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 질문당 4분 이내로 좀 시간을 잘 지켜서 간결하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해주실까요? 뭐 요즘 그 총선 선거 하시느라고 굉장히 바쁘신데 네. 토론회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가 생각하는 남원의 비전과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고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남원은 역시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역사 문화, 예술 이런 도시입니다. 관광, 또 힐링.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남원시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산과 또 유산과 문화 이런 것들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걸 서로 연결을 못하는 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자산들이 점점이 있지 이걸 연결을 못하는, 또 선으로 연결하고 또 면으로 확대하고 입체화하지 못하는, 그런데 저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남원 1천만 관광객 시대를 말씀드렸지만 이걸 잘 완성시켜 놓으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원 우리 시민들이 늘 원하는 게 인구 좀 늘려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인구가 금방 늘어납니까? 저는 이 남원을 이런 도시로 만들어 놓고 많은 분들이 찾게 만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지난 4년 동안 기업을 유치하도록 노력했는데 생각보다 그게 기업 입장에서 이렇게 매력적인 도시가 아닙니다. 또 서로 온다고 해도 일할 사람, 인력이, 질 좋은 인력이 없는 그런 한계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경쟁력 있는 부분, 그런 부분. 그러니까 아까 뭐 역사, 유산, 그다음에 소리, 그 외에 고전 문화 이런 것들을 다 망라해서 이걸 패키지로 만들고 고등학생들 수학여행으로 올 수 있게 하고 또 와서 쉴 수 있게 하고 이런, 그리고 아까 국악 상설 공연장을 통해서 오시면 좀 제대로 묵고 갈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내는 게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급한 것은 인구를 늘리는 일, 또 경제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일인데 그게 역사와 문화를 통해서 가능하고, 또 그래서 여기에 상주 인구는 적지만 그러나 생활 인구, 활동 인구는 좀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만드는 것이 저는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남원 비전에 대한 공약 잘 들었습니다. 남원시를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로 큐레이션해서 묶어내는 일이 종과 행으로 묶어내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남원시가 문화관광 사업을 중시해 왔지만 관광객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1천만 관광객 시대를 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한꺼번에 벌이는 것보다는
핵심적인 킬러 컨텐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킬러 예. 컨텐츠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지요? 사실은 3년 전인가요? 교룡산성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 천도교도 그렇고 동학도 그렇고 있는 자체로도 또 의미가 있는 그런 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 사적지로 지정하는 문제를 사실은 남원시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게 자료가 축적이 안 돼 있고 죄송하지만 남원시가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역시 이 부분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남원 이 교룡산성을 제대로 국가 사적지와 지정을 해야지 국비가 투입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집중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남원의 이 상설 공연장. 그래서 광활루에 온 분들이 적어도 1시간짜리 30분짜리 공연도 보고 그러다 보면 배고플 거 아니에요. 그럼 밥도 먹고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저희 미끼 상품으로 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부터 또 중요한 얘기를 많이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질문 해볼까요? 네, 지방자치단체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방 소멸 문제가 화두인데요. 남원시도 예외가 아니어서 남원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30년 내 소멸될 위기 도시로 지목되었습니다. 시로서는 보령시하고 남원시 둘뿐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인구 유입에 대한 문제를 일부 말씀하셨긴 하셨지만 이 시점에서 지역 국회의원은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서 또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이 이게 지방 우리 남원시의 소멸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소멸 문제를 걱정할 만큼 사실 인구가 이제 피크에 들어서 순감하는 단계로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는 출산율을 높이는 문제, 물론 출산율을 많이 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정도의 인구가 유지되면서 그러나 너무 적지 않도록 하는 충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이제 국가 차원의 문제고 문제는 급한 건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은 아주 늘 얘기 나오는 것은 이제 귀농귀촌을 활성화하자. 맨날 그런 거 아니에요? 귀농귀촌 활성화. 그 다음에 또 아이를 낳으면 좀 인센티브를 주자 이런 것들인데 이건 사실 굉장히 대증적인 요법이고 근본적인 효과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지자체나 다 귀농귀촌을 하기 위한 모든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전체를 보면 제로섬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인센티브를 받고 저리 도망가고 또 저쪽에서 갔다 이렇게 하고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근본적으로는 남원이 경쟁력을 갖게 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아까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산을 가지고 지리산 속이 얼마나 좋습니까? 지리산 가까운데 천혜 정말로 이 자연자원을 갖고 있는 이런 데에서 좀 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잘 이렇게 모실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근본적인 방법이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부르지 않아도 소문이 나서 오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상주 인구가 아니지만 활동 인구가 생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이게 저는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이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는 지방 균형을 좀 더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 농촌 지역 같은데 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교육의 문제나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데 대한 이제 법이나 또 정책을 이 농촌 의원으로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제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원래 추가 질문이 있을 예정이었었는데요. 말씀을 잘 해주셔서 말씀하신 대로 활동형 인구라든지 거주형 인구가 모두 다 늘어날 수 있는 남원이 경쟁력이 있는 도시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기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 중요한 얘기들 계속 또 이어나가도록 중요한데 너무 네. 심각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합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재선에 도전하시지 않습니까? 네, 올 2월 20일 전북일보 기사에 따르면 공약 완료율이 42.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선에 도전하는 의미는 어떤 것이고 20대에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것과 21대에 당선되시면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된 모양이죠. 42.4% 공약, 그러니까 33개 공약 중에서 완료된 게 14개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 같은데요. 4년 내에 끝낼 수가 없어서 계속 추진 사업으로 된 예산이 확보되거나 이런 것들이 17개가 있습니다. 그걸 더하면 93.3%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4년 지났더니 공약이 뭔가 헷갈려요. 사실은. 그렇지만 하여튼 공약 이외의 것도 저는 꽤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남은 것이 아니고 밤새 터널을 뚫었거나 옥정호 수변으로 낸 거 이것들은 그 외에 가외로 제가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의정 활동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람되게 생각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국도 5개년 계획에 전라북도가 20개가 선정이 됐는데 제가 남원 임시 순창에 10개를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아마 우리 시민들은 큰 관심이 없을지도 모르는데요. 이 국도를 새로 정비하려면 5년마다 계획을 세웁니다. 이 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면 아무리 큰 중진 의원이 와도 예산은 아닙니다. 그게 재정법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계획에 포함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동안 남원 임시 순창이 제대로 도로 정비가 안 된 것은 죄송하지만 앞선 의원들이 이 부분을 신경 안 써서 그냥 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해보려고 보니까 5개년 계획이 포함이 안 돼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런 악순환이 됐는데 그런 차원에서 개인적으로는 이 5개년 계획에 10개를 포함시킨 게 보람입니다. 근데 이게 국도를 세울 때 뭘 기준으로 하냐면 경제성, 그러니까 얼마나 차량이 많은지, 아니면 두 번째는 도로의 위험도, 또 세 번째는 이제 지방의 균형 이런 걸 생각하는데요.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안 되더라도 많이 안 되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사업이고 저는 이걸 보람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제가 국회에 다시 재선으로 가면 우리 남원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공공의료대 제가 보건복지위에 가려고 합니다. 가서 간사가 돼가지고 아니면 상임위원장 맡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 전에 물론 5월 달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그 외에 근본적으로는 지금 자영업자들이나 농민들이나 그 외에 공적 시스템에 벗어나 있는 여러 가지 소외 계층들 이런 분들이 그래도 삶을 그나마 자존을 가지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체계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20대 국회에서 처음에 하실 때 5,220억 원의 남원시 예산에서 8,007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증가시켜가지고 32.5%나 증가를 하시는데 참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그 공약 완료율이 42.4%인데 실질적으로는 93.3%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나머지 6.7% 가운데 남원의 주요 현안인 공공의료대학원 유치, 그다음에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이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핵심 공약이 이행되지 않은 건데 그렇게 따지면 점수로 보면 좀 낮은 점수를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게 단순히 숫자로 따지면 상당히 높은데 이게 중요도로 따지면 배점이 높은가 보죠 이게. 근데 공공의대에 관해서는 제가 지적 소유권이 있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 제가 비화를 말씀드리면 정석인 의장이 그때 계실 때 이 문제를 이제 산안대 폐교 문제 가지고 굉장히 저하고도 깊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폐교는 이게 수순으로 가는 것 같고 그 당시에 제가 정치적으로 아마 접했다면 그때 제가 삭발 한번 하고 농성 한번 하고 그러면 끝나면 저 사람은 최선을 다했다고 아마 평가받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건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출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대안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사실은 공공의대를 생각해낸 겁니다. 그랬더니 정석현 의장이 당시에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남원 시민들이 다 공공의대를 하자고 저렇게 농성을 하는데 시위를 하는데 당신 그렇게 얘기했다가 잘못하면 이게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어져 오고 제가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친환경 전기열차도 우여곡절을 잘 아실 거예요. 사실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제가 20억 가까이 예산 배정했는데 불용처리해서 나갔잖아요. 안 되고. 그러나 다시 용역비 받아갖고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준비된 것 같아요. 네. 잘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에서 또 그런 내용들이 또 계속 나오니까 그때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시민이 묻고 후보자가 답하다 국회의원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바로 또 공공의료대학 관련된 질문이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공의료대학원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요.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웠어요. 그래서 20대 국회에서 뭐 자동 폐기될 위험에 놓였다고 봤는데 이제 의원님께서는 5월에 국회 때 다시 네. 처리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그러면 21대 국회에서는 다시 절차를 처음부터 밟아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후보자는 이거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해서 어떤 전략을 이번에는 갖고 계신지 다시 한번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법안은 회기 종료되면서 폐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5월 국회가 되면 저는 다시 이 다음 때 가기 전에 그냥 처리를 하고 끝내자. 그리고 이제 대부분 총선이 끝나고 나면 의원들도 좀 풀어집니다. 떨어지는 의원들은 아이고 내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뭐 굳이 이걸 극렬 반대할 필요가 있나. 이런 좀 관대함도 생기기도 하고 또 정부 여당이나 또 야당도 이런 정도는 급하니까 넘기자 이런 분위기도 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틈타 가지고 더구나 요즘에 코로나 전국이 그때까지도 지금 계속 전 세계적으로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기회를 이용해서 좀 처리를 해야 되겠다. 이게 제 1차 목표입니다. 그런데 안 되면 아니 뭐 안 된다면 다시 21대에 맨 먼저 1호 법안으로 이걸 내겠습니다. 1호 법안을 내고 그리고 이제 저는 우리 시 군민이 원하는 정당에 들어가서 보건복지위원회를 가야 되겠어요. 할 수 없이 가서 거기에 보통 재선이 간사를 맡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제 중진들이 별로 없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상임위원장도 맡습니다. 그래서 간사가 사실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 간사를 맡아서 이걸 처리하는 게 두 번째인데요. 저는 뭐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전략을 가지고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공의료 대학이 아니라 왜 공공의료 대학원인지를 궁금해하거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게 그때 저희는 이제 시민들은 다 공공의료 대학을 원했는데 이제 그것이 기본적으로 대학이 되려면 규모가 있습니다. 규모. 그러니까 이 지속 가능한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아마 1,000명 정도 한 학년에 전체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정원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리고 알다시피 요즘에 대학도 있는 대학도 지금 거의 문을 닫는 상태이기 때문에 학생이 없어서 그걸 다시 긁어 모아서 그 정원을 모처리해 갖고 만드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행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원으로 일단 시작을 해놓고 대학원을 해놓고 나면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좀 짧고 또 얼른 배출할 수가 있고 그래서 대학원으로 시작해서 대학으로 또 전환시키는 것은 상당히 쉽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시작하자 저는. 그때 청와대 김수현 수석이 있었는데 저 김수현 수석하고 저하고도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무슨 시작하자. 그리고 저는 이제 내심으로는 시작해 놓으면 지금 앞으로 군 인력 있잖아요. 군 의료 인력, 군의관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지금은 일반 의사들이 가 있지만 앞으로는 국민 개병제가 아니라 아마 모병제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러면 의사도 군에서 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군 인력, 그다음에 소방과 경찰 인력, 의료 인력 또 포함을 시키고 또 간호 인력을 포함시켜서 정원을 좀 늘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동시에 그런 규모로 만들어 놓으면 남원시는 관련 의료 연구단지를 좀 만들고 그다음에 의료원을 격상시키겠다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기가 정원이 너무 작기 때문에 대학으로서 끌어가기가 현 상황에서는 쉽지 않아서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네. 질문 저희 답변이 추가 질문을 하면 조금 네. 또 간결하게 질문해 주시고 1분 이내에 답변해 주시면. 예, 워낙 핫한 이슈여서 남원에서 예. 핫한 이슈여서 저는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21대 국회가 전국 운영이 어떻게 판이 짜여질지는 뭐 판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20대 현역 국회의원이었을 때도 어려웠던 그 공공의료 대학 유치가 21대 국회에서는 그냥 가능한 것처럼 말씀을 해서 제가 들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전국 구도가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집권 여당과의 긴밀한 협조도 해야 할 것이고 야당을 설득해야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반대 의견을 넘어설 수 있는 뭐 그 대안이 있으신지. 사실 전 그 20대 때 전반기는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하고 상당히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당이 깨지는 바람에 제가 무소로 와 있었던 것이고요.
저는 이제 이 공공의대에 관련해서는 민주당한테 섭섭합니다. 사실. 이 공공의대를 그 당시에 발표할 때 제가 요청하고 발표할 때 당정청 다 잘 나가는 장관도 나오고 청와대 수석도 나오고 당의 정책의장도 나와서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될 줄 알았어요, 금방. 근데 해놓고 지방선거 끝나고 나니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우리 시민들 얼마나 올라가서 요구했습니까? 근데 이게 우선순위에 밀렸던 거예요. 그리고 관심 있는 게 늘 얘기하지만 선거법, 공수처법, 무슨 뭐 이런 법들에 올인되다시피 해가지고 여야 간에 맨날 싸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굉장히 큰 우리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법안이고 민생 법안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정책의 우선순위, 국정의 우선순위의 과제로 채택하는 것은 사실 섭섭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정세균 의장이 저하고 거의 늘 협력했어요. 누구 설득하자. 미래 한국당에 통합당에 누구 설득하자 이렇게 같이 했는데 안 됐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법안까지 딜을 하자 그러면 이걸 주고 다른 걸 하나 받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여하튼 마지막까지 하여튼 안 된 것은 뭐 저도 뭐 책임이 있죠. 앞으로는 종료돼 버렸네요. 네. 찬스를 좀 써서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네네. 찬스. 이번에 되면 뭐 되리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늘 출마하는 것이지만요. 되면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얘기 안 했지만 시국민이 원하는 정당 이렇게 표현했지만 민주당 갈 겁니다. 사실 지도부하고도 그런 교감이 있고요. 그래서 가서 늘 제가 무소속으로 서름받았다고 그러지만 가서 제대로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교감 필요 없이요. 그리고 정말 가능하면은 저도 야당도 많이 소통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국정의 우선순위를 놓고 이거 처리하겠다. 저는 그런 보관을 갖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생각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원하는 정당에 가서 간사를 맡아서 우선은 처리하겠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네. 아무래도 뭐 지역에 또 중요한 현안이고 관심이 많은 분야다 보니 또 추가 질문도 해주셨고 찬스도 쓰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한 번씩 남았으니까 잘 유념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뭐 앞에서 말한 그 남원 현안 중에 또 중요한 질문을 또 해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남원 현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역시 네. 남원시는 몇 년 전서부터 육모종 정령치 구간에 산악철도를 설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후보자께서도 공약으로 제시를 하신 바 있고요.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이 어떠신지 참 궁금합니다.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이것은 제가 처음으로 공약을 한 것은 아니고 사실 남원시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산악철도라는 이름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가서 처음에 보니까 처음에 9억 6천인가가 예산에 반영이 됐었는데 이게 제대로 준비가 안 됐어요. 기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예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이어서 예산을 못 쓰고 그 다음에 다시 20억을 달라고 해서 하여튼 제가 정책 유장할 때 그냥 줬습니다. 근데 역시 남원시나 국토부가 제대로 비용을 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예산은 한 번 예산을 주면 그 한 목적적으로 쓰지를 못하면 그 다음에 예산을 안 줍니다. 왜냐하면 준비 안 주면서 자꾸 달라고 이러면 그렇지만 남원시가 다시 이것을 계속 요구를 해서 그러면 다시 이게 타당한지를 용역을 하자. 그래서 용역비를 2억을 줬습니다. 2억을 줬더니 거기에 남원시가 다시 돈을 더 합쳐가지고 용역을 해서 지금은 조금 더 진전이 된 상태고요. 근데 이게 우리 시민들은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그러면 막 해외처럼 융프라우 뭐 달리는 것처럼 뭐 엄청난 걸 생각하는데 그런 게 사실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령치까지 올라가는 도로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아름다운 백선의 도로 중에 하나 대한민국에서 꼽혀 있는데 여기에 원래는 겨울에 눈 올 때 막혀 있을 때 이게 열차를 운행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남원시는 원래는 관광용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 문화관광부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게 겨울에 눈 올 때 막혔을 때 가는 걸로 하다 보니까 국토교통부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는 겨울에 이동수단일 뿐인 거예요. 이런 문제가 하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 경제성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길이 굉장히 꼬불꼬불하기 때문에 열차를 달아도 이게 힘을 못 받기 때문에 긴 열차를 못 답니다. 그러면 한 서너 대 달아야지 끌고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속도가 천천히 가기 때문에 18km를 올라갔다 내려오면 하루에 몇 차례나 왔다 갔다 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한 번 타는데 10만 원을 받겠어요? 20만 원을 받겠어요? 그러면 경제성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3천억을 투자해 놓고 얼마나 뺄 수 있을까? 이런 문제. 또 한 가지는 이 남원에서 온 분들이 그러면 거기까지 어떻게 갈 거냐? 또 타는 데까지 타는 기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그러면 이분들이 와서 많은 분들이 와서 이용한다고 그럴 때 그러면 이분들이 좀 호주머니를 좀 털고 경제적 유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숙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그랜드 디자인이 죄송하지만 안 돼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제가 남원시에 이걸 크게 계획을 짜라. 광안루부터 출발해갖고 모노레일을 타고 가다가 할 것인지 아니면 주천에다가 터를 만들어서 할 것인지 숙박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우선은 그냥 시범 사업이에요. 시범 사업. 1km를 해서 이게 제대로 가는지를 보는 정도의 사업이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남원시가 역점을 가지고 시작한 사업이고 또 우리 많은 분들이 이걸 원하기 때문에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냥 지원을 하려고 그러고 가람을 협력해서 이걸 끌어내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제가 이니시에이트한 그런 사업은 아니지만 남원시가 원하는 그 시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그냥 지원한다 그런 입장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지금 다 종료가 되어서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시고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핫한 질문이기 때문에 네. 하여튼 그 남원의 희망적인 비전을 제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지금 과정을 보면 산악철도를 건설하는 과정에 1km당 한 수백억 원이 들어가고 290억 정도 소요되고 그 소요되는 예산은 한 3천억 정도가 들 걸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곡선 구간이 많아가지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융프라우처럼 긴 열차의 양을 달 수가 없고 한 량이나 두 량 정도밖에 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나서 채산성이 맞지 않아가지고 이제 빚더미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뜨거운 감자가 될 수가 있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하셨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물론이죠. 그러니까 그런 저런 것들이 사업을 조금 지지부진하게 만든 요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비를 3천억을 투자해놓고 과연 이게 경제성이 있냐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경제성이 있도록 하려면 그 관련 부대 시설을 통해서 또 경제적 유발 효과가 그만큼이 커지면 남원시도 예를 들어서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타러 온 분들이 더 많은 돈을 쓰게 되면. 근데 기본적으로 그걸 전기열차를 만들어 놓고 그게 또 운영을 하고 관리하고 유지하고 보수하고 하는 인건비에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는데 이거 참 그 이용료를 이용해서 그런 정도라도 감당할 수 있을까? 지속 가능할까? 이런 부분도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당연히 저는 걱정을 하죠. 그래서 남원시하고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큰 틀에서 모든 것들을 경제적으로 가능한지 또 이게 남원시가 그러면 앞으로 계속 돈을 투자할 건지 아니면 민자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국비로 해야 될 것인지 국비로 한다면 어느 정도를 투자할 것인지 하는 부분을 사실은 좀 가르마를 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선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R&D 사업과 그다음에 한 양을 이렇게 시험 만들어서 운영해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 가면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경제성은 자꾸 해가면서 만들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길게 보기 때문에. 네, 시민이 묻고 후보자가 답하다 초청 토론회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 살짝 언급하신 부분인데요. 20대 국회에서 국민의당 그다음에 이제 무소속으로 활동하셨는데요. 사실 남원은 민주당의 의회와 민주당 시장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발을 맞추시기가 어려울 거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런 우려를 21대 국회에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방안이신지 이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남원시장과의 협력, 소통 이런 우려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우려는 그냥 우려로 끝났습니다. 사실. 저희가 남원시와 소통이 안 됐으면 예산을 3천억까지 가져올 수 없었을 것이고 또 비근한 예로 남원이 8만 명이 넘는데 시민들이 수영장이 하나밖에 없어서 제가 수영장 하나 더 만들자. 그래서 제가 그거 올려라고 그래서 그거 사실은 예산 확보해 줬습니다.
곧 착공할 건데 저는 남원시장하고 소통이 안 된 적이 없어요. 제가 처음에 국회의원 당선되고 나서 그 전제 제 앞에 계신 분하고 조금은 여러 가지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터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남원시장과의 의전 문제 갖고는 다투지 않겠다. 그래서 남원시장이 먼저 마이크를 잡든 행사장에서 내 자리를 안 놓든 난 개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남원시와 국회의원이 서로 이 충돌을 하면 공무원들이 국회에 와서 그 국회의원 방에 안 옵니다. 저 다른 데 지역에 가서 연구를 찾아갖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다 힘들고 잘 안 됩니다. 국회의원은 자기 지역에 예산 가져가려고 그러지 먼 데 와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시로 봐서는. 그래서 제가 남원시와 시장과 내 국회의원은 미안하지만 서로 남원 시민들을 위해서 뽑힌 선출직이다. 그런 4년 계약직자이기 때문에 우리 그런 부분을 잊지 말고 협력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전 내가 안 따지고. 그리고 남원시 공무원들이 언제든지 우리 사무실을 쓸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제가 와서 컴퓨터도 쓰고 전화도 하고 차도 마시고 책상도 쓰고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남원시하고 갈등이 있었다고?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거 올리세요. 이거 좀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간섭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소통이 안 돼서 뭐 했다 이런 얘기는 스스로 하늘에 대고 내가 불통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다릅니까?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소속된 정당에 예를 들어 시장이 있다가 다음에 떨어지면 소통 안 되겠네. 그럼 국회의원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되면 그 국회의원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이거 염려 없다고 보고요. 또 만에 하나라도 이게 우려가 된다면 제가 간다니까요. 그 당으로. 그래서 저는 걱정 안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정도의 자세가 갖지 않으면 선출직 공무원 안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자기의 주장을 먼저 내세워서 시장과의 소통을 따진다면 그런 분이 어떻게 선출직을 합니까? 저는 이해 못합니다. 그런 우려 안 하셔도 됩니다. 네, 한 가지 더 질문 네. 드리면요. 우려는 우려로 끝났다. 네. 네, 시장과 소통을 잘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왜 시국민이 원하는 정당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직접적으로 여쭤보면요. 민주당에 들어가실 생각이라고 하셨는데 민주당에서 한번 거절하셨는데 이번에는 거절하지 않을까요? 지금 민주당에서 거절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작년에 1년 전에 그때 비화로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다 논의해서 들어갔습니다. 소위 이 친문의 핵심이라고 하는 삼철 중에 하나 전해철 의원이 저한테 형님 같이 합시다.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전해철 의원은 그 당시에 이제 핵심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입당 문제는 자기 소관이 아니니까 우선 그 당시에 홍영표 원내대표한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같이 셋이 논의를 하다가 그런 당대표 입당하는 것은 이해찬 대표의 소관이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와 만나자.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제 입당을 반대를 했어요. 가장 반대하는 것이 평화민주당. 그러니까 거기는 만일 내가 입당을 하면 그 당에서 탈당해갖고 민주당을 갈까 봐서 결사 반대했고 또 이 지역에도 반대를 했고 이랬는데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약속을 하고 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몇 달 전에 저하고 그 당시에 같이 입당을 냈었던 손금주는 이미 들어갔잖아요. 이미 입당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도 그런 뜻이 간접적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미안하지만 저는 전략공천한 주면 안 갑니다. 저는 우리 시민들한테 묻고 되면 당당하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됐어요, 사실은. 네. 그런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제 질문이 4개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남았어요. 네, 아직 질문이 많네요. 3개 남았나요? 네, 4개 남았습니다. 네. 네, 또 우리 사회 전반에 관한 이제 남원시 현안에 관한 질문들이 또 앞에는 좀 많았는데 뒤에는 좀 뭐 교육, 여성, 뭐 이렇게 농업, 사회 전반에 관한 질문들이 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질문 계속. 교육 관련 질문입니다. 교육 분야를 크게 3개 분야로 나누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질문마다 1분씩 짧지만 밀도 있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 정부의 정시 정책이
출신 학생들의 대학 진학에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견해를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농어촌 학생들을 배려하는 그런 어떤 대책, 대안이 없이 그냥 정시를 확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역차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이제 수시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뭐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뭐 여러 가지에서 또 왜곡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수시 제도도 투명성과 또 사회적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시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는 기본적으로는 우리 지역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친화적인 안전한 교육 환경이 조성되어야 되고 청소년 자치문화 공간의 설립과 안정적 운영 등의 전반적인 교육 환경 개선이 필요한데요. 이에 대한 견해가 궁금합니다. 저는 어린이 청소년 그 교육 환경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서도 지리산 그 육아종합지원센터 예산을 사실은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남원에 고등학교 기숙사를 여러 개 졌습니다. 그러니까 서원고등학교 기숙사는 제가 국회의원 아닐 때 사실은 좀 노력을 해서 좀 기여를 했고요. 그런 것들이 소문이 나니까 국악고등학교 기숙사를 지어달라고 교장 선생님과 학부모들이 오셔서 요청을 해서 그때 바로 그걸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새로 했고요. 또 그게 소문이 나니까 용성고등학교에서 또 우리도 져달라고 그래서 그것도 역시 또 져줬습니다. 여기 또 소문이 나니까 제1고등학교 찾아와서 져달라고 그러길래 재선이 되면 해주마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야 이거 기숙사 국회의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요. 영유아 관련 질문입니다. 남원시는 영유아 24시간 응급 의료 체계 구축이 아주 시급합니다. 또한 출산 환경 개선을 위해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남원의료원의 공공산후조리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참 내가 전라북도가 이제 전라북도 소관이잖아요. 여기가 이제 남원의료원이. 근데 이 사업이 재작년 2018년도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왜 신청을 안 했는지 몰라. 그래서 그 당시에 청양하고 전남 어디하고 두 군데가 됐는데 근데 또 막상 운영을 해보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얘기는 실제로 또 그렇게 많이 이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대정부 질문 때 이걸 좀 남원 그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얘기했더니 그러면 여기에 남원시에 산후조리원이 없으면 해주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산후조리원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장관은 그렇게 답변했는데 밑에 실무자들은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방 일몰이 됐는데 그걸 지원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남원 의료원장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남원 이제 의료원이 좀 빈 공간들이 좀 있어야 될 100%를 차지 않기 때문에 한쪽의 공간을 좀 만들어서 우선 시험적으로 좀 산후조리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시험 운영해보자 이렇게까지는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공을 하면 산후조리원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남원 임시 순창의 출생이 신생아가 1년에 한 500명이 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는 또 빠져나가고 그래서 그렇지만 나도 우리한테는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선 시험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예산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이 묻고 후보자가 답하다. 국회의원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여성 관련 질문입니다. 우리 사회를 한때 들었다 놨다 했던 미투 운동이 있은 후에도 불법 촬영물 생산 유포, 1인 가구 여성 대상 성범죄 등 여성 대상 범죄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성이 겪는 문제들은 항상 더 중요한 사항들에 밀려가지고 낡은 정책과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성의 안전과 건강의 보장을 위한 관련법이나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을 갖고 계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게 우리 사회의 좀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저는 지난 20대 국회 과정에서 관련법을 사실은 좀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몰래 카메라를 촬영했을 경우에 가중 처벌을 하자 이런 법안을 낸 바도 있고 또 성폭력 관련 등록 대상자가 출국할 경우에
경찰서장이 신고를 하도록 하자 이런 법을 냈는데요.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폭력 범죄가 우리 그 디지털 뭐 여러 가지 또 뭐 이렇게 발전과 함께 굉장히 교모해지고 또 진화되는 측면이 있어서 좀 근본적인 우리 사회 의식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이런 범죄에 대해서 사전에 좀 못하도록 하고 가중처벌하는 이외에는 사실은 법적으로는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냥 사회적인 문제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뭐 질문이 아니라 그냥 네.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요즘에 N번방 사건 보셨듯이 여성 성범죄에 대한 사건은 가해자의 입장이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좀 생각하시고 납득이 갈 만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1대 국회에 입성하시면 확실한 처벌을 위한 입법을 좀 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남원관광 리플러스 사업을 언급하셨어요. 네. 그 스토리 도시 남원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하셨는데 스토리 도시 남원 만들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아까 구체적이라고 나름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제가 이게 사실 공약을 제가 너무 이게 무로하게 하니까 우리 오히려 유권자들이 잘 캐치를 못하는 것 같아요. 국악 상설 공연장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원의 국가기관이 이 민속국가원이거든요. 근데 민속국가원이 양림단지 안쪽에 추장문화예술관 뒤쪽에 있어가지고 남원 시민들도 잘 몰라요. 저게 뭔지. 근데 거기에 굉장히 수준이 높고 프로그램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남원에 찾아오신 분들이 우리 그 민속국가원과 접목하고 또 우리 시립국가원과 접목을 해서 좀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공연을 좀 보고 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상설공연장을 좀 광활루 근처나 광활루에서 저쪽에 공설시장 이 사이에 어디쯤에서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광활루 보는데 30분밖에 안 걸리잖아요. 보고 가서 공연 30분짜리든 1시간짜리든 보면 식사할 거 아닙니까? 식사하고 그 근처를 그 문화 공연 거리로 만들어 놓으면 차도 마시고 또 필요하면 저녁에는 막걸리도 마시고 또 그러다 보면 시간 되면 이제 하룻밤 묵고 다른 예를 들어서 교룡산성도 가고 또 그다음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우리 유적도 좀 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상설공연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아까 가야문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선점을 다른 쪽에 박물관을 뺏겼는데 역사연구소는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고대 그쪽으로. 그래서 그게 숫자가 작을지라도 좀 우리 지역에 하나 만들어서 그런 관련 연구를 좀 해가고 그래야 역사라는 게 사실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잘 또 발굴하고 보존하고 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연구소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천혜의 자연을 안고 있고 또 역사와 그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남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남원 공약 1호로 1천만 관광객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래서 그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좋은 말씀은 굉장히 감사하고 이런데 리플러스 사업이 사실 그 도비 30억, 그다음에 시비 100억, 국비 100억 이렇게 해서 총 230억 가량의 예산이 예. 소요되는 걸로 예. 듣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컨설팅 업체에서 이렇게 받거나 시에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시민들의 의견을 좀 청취하시고 시민들의 뜻과 의지를 좀 모아가지고 함께 좀 만들었으면 하는 게 부탁의 말씀입니다.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는 지금 지방자치가 모든 것의 선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지방자치의 피해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가 좋은데 지방자치의 취지대로 운영이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라고 하는 개념대로 행정 집행해야 되고 또 의회가 견제를 해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은 시민단체가 견제를 해야 되고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언론이라도 견제해야 되는데
다 같은 당의 같은 저기 의회죠. 사실상 시민단체 어디 있습니까? 거의 다 관변단체지. 언론이 어디 있습니까? 다 관에서 나오는 거 다. 이러니까 사실은 우리 시민이 주인이 안 되고 행정자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자치가 되는 거지 우리 주민자치가 아니다. 저는 너무 아쉽게 생각하고 그래서 앞으로 되면 그거 요구할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시민들도 많이 생각해서 저희 남원 작은 변화 포럼 네. 같은 시민단체들도 만들어지고 조금 더 이렇게 관에서 활동하는 것들을 조금 더 잘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을 저희들도 좀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이네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농업 관련 질문입니다. 남원시 GDP 중 농업과 관련된 비중이 절대적이고요. 예산 분포를 보더라도 농업 관련 예산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농업, 농민, 농촌 이러면 항상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농업을 살리고 농민의 지위 향상을 위한 공약을 설명해 주시고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농민 수당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주신 그 농민 수당을 국가 차원에서 법제화하는 문제는 제가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자체별로 선심 쓰듯이 뭐 50만 원, 60만 원 하지 말고 국가 차원에서 그냥 통일해서 지자체 장애 선심에 맡기지 말고 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농민들은 언제나 힘들죠. 힘들고 또 늘 고된 노동을 하고 또 이 무슨 날씨에 따라서 또 변화가 많고 해서 기본적으로 노동한 만큼 대가를 받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로 사실은 농민도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 공약은 아까 농민수당의 법제화 또 그리고 이제 그 신자유주의 때문에 많이 농민들이 이제 많이 손해를 보고 FTA 때문에 하는데 그래서 농업 수입 보장 보험의 대상 품목이 있습니다. 그 품목을 좀 확대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로니아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확대를 해서 좀 피해를 줄이고 또 국가 예산을 더 투입해서 또 농산물 수확이 줄거나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일정 수준의 농가 수입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풍이나 작년에도 태풍이 많이 불어서 우리 마표가 쓰러졌는데 그때 보니까 농업 손해보험사에서 보존해주는 그 비율이 보상 수준이 낮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현실화시켜야 되겠다. 좀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좀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막상 해보니까 그 보험사가 그래요. 아니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별을 쓰러졌을 때 예를 들면 손해봤을 때 100%를 해줘야지 왜 30% 40% 얘기가 나오느냐. 그랬더니 기본적으로는 이 보험사가 열악한 거예요. 그리고 이 농업보험에 대해서는 소위 보험이라고 그래서 보험사도 잘못하면 무너질지 모르니까 또 보험사가 또 보험을 들어놓고 또 보험사가 또 보험을 들어놓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 농업보험은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농업에서 하지만 이 농업보험에 대해서는 다른 회사가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떨어지는 건데 그러려면 이제 정부 예산이라도 조금이라도 좀 보조를 해줘서 좀 이렇게 보상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좀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그 농민수당을 법제화하신다는 공약을 내셨는데 네, 그런 공약이 또 공익적 가치에서 농업을 평가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네. 네, 반면에 농업이 어려운 것은 항상 알다시피 농산물 가격이 제값을 못 받기 때문인데요. 예. 이렇게 보상이나 보장 말고 제값 받기 위한 정책은 혹시 있으신지요? 글쎄요.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참 브랜드 그러니까 제대로 평가받고 또 똑같은 사과라도 남원 사과, 뭐 아영 사과, 산내 사과가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한데 이것을 정책 차원에서 이 가격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농산물 수확이 줄거나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어느 정도의 농가 수준이 일정하게 갈 수 있는 방안을 좀 제도적으로 좀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거는 의외의 질문인데요. 번외 질문입니다. 혹시 후보님께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기본소득 요즘에 와서 무슨 붐처럼 얘기하는데요. 기본소득 저는 오래전에 사실은 생각을 하고 사실 제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앞으로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고 자동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소득 격차가 커지고 또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 때문에 또 양극화가 심해져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제대로 수입이 보장되지 않은 층들이 생긴다. 그러니까 계층을 상승시킬 수 있는 그 계층이 사다리로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무너졌다. 개천에서 용나기가 어려운 구조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현 정부 들어서 정말 좀 하나는 좀 실망스러운 것은 부동산 정책입니다. 부동산이 잘못됐어요. 지금 부동산이 폭등을 해서 조금 떨어져 요즘에 좀 조정은 되겠는데 또 떨어져서 너무 올라서 아무리 해도 집 없는 사람은 집을 살기 어려운 정도로 돼서 이 부분도 좀 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하튼 다시 원래로 돌아가면 기본소득은 저는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게 아마 도입이 저는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아마 곧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민이 묻고 후보자가 답하다. 마지막 네, 시간이 이제 여유가 있어서 이게 네, 질문 하나만 여유가 더 있는 주시겠습니다. 시간은 아니고요. 네.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내용 없이 이렇게 짧게 했나? 남원 발전을 말씀하시면서 네. 그 구 역사 중심의 남원성 복원을 말씀하셨어요. 예. 역사적인 복원도 있지만 남원 경제 발전을 하는 입장에서는 양자가 약간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경제 발전이냐 역사 복원이냐 예.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리더는 그런 충돌하는 것을 사실은 이렇게 완화시키고 또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균형이 있게. 그러니까 물론 이것은 뭐 제가 그것을 해서 한다기보다는 저는 남원시와 협력을 해서 남원시가 갖고 있는 계획을 가지고 할 때 저는 이제 지원해 주는 정도인데요. 지금 우리 시민들은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들다 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다가 무슨 뭐 다른 공장을 지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상대적인 경쟁력이 있는 그런 유산들을 가지고 유적을 가지고 다시 복원해 놓으면 경제 유발 효과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남원에 오면 저는 교룡산성 쪽에 복원을 해서 밤에 좀 환하게 불을 켜놓고 그래서 시내에서 보면 밤에 언제든지 불이 켜지고 멋있는 그런 데 되고 또 남원성의 일부 복원해 놓고 거기에서 복원된 그 공간에서 그 당시에 남원성 전투를 재현하기도 하고 그때 중국의 뭐 그 당시에 장수 뭐 이런 비슷한 사람들도 중국으로부터 사실은 투어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단순히 그냥 보전이다. 그것 때문에 많은 우리 남원 시민들이 손해를 본다라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계속 뭔가를 활용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대표적으로 늘 생각하는 게 남원이 프랑스의 남부에 가면 아비뇽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아비뇽 축제 같은 것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거기는 아비뇽 축제는 한두 달 정도의 축제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1년 먹고 사는 그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 도시를 정말로 괜찮게 만들어서 좀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네. 네. 질문이 또 추가로 나와서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되긴 했지만 시민이 묻고 후보자가 답하다 열띤 토론과 또 남원과 국정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충분히 좀 들은 것 같습니다. 남원 시민들께 마지막으로 또 하실 내용을 마지막 말씀으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이번 4.15 총선은 참 중요합니다. 말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사람, 말이 아니라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이번에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지역 발전을 이끌 만한 씨앗을 뿌렸습니다. 남원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일자리가 없었던 한 젊은이들이 돌아오고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고 농민이든 소상공인이든 걱정 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씨앗을 뿌린 정성으로 앞으로 4년 동안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당당하게 자랑하는 그런 남원의 대표 일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 잘하는 제대로 된 인물, 저 이용호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시민들이 어려운 정국입니다. 21대 국회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모든 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정치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